Recording in progress. 여기에 있는 교과서 본문이 일부씩 들어가 있는 자료 내용인데요. 그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교에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할게요. 자, 이 작품은 되게 두드러진 특징이 일단 상징적 소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기 청포도가 의미하는 거, 바다가 의미하는 것 등등, 쟁반, 은쟁반은 뭐고 하얀 모시수건은 뭐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색채 대비가 쓰였다. 어떤 색과 어떤 색? 그렇지. 푸른색과 흰색. 자, 푸른색에 해당하는 거 뭐죠? 자, 청포도, 하늘, 자, 바다, 그 다음에 청포, 푸른색 도포. 자, 그럼 흰색은 뭐죠? 자, 어딨니? 흰 돛담배. 또한 하얀색. 자, 모시수건. 하이안까지 들어갈까? 하이안 모시수건, 은쟁반. 하얀색. 그런 색채 대비와 상징적 소재들을 통해서 어, 이 작품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 시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 고장 고향입니다, 결국.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는 학교에서 혹시 의태어라고 설명 들었어요? 의태어? 응, 의태어. 의태어가 뭐니? 음, 모양을 흉내낸 말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각적 신상, 생생함, 운율, 형성 요 효과가 있습니다. 의태어를 사용해서 이 마을의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포도알 하나하나 들어와 박혀. 그러면 이 청포도는 전설이 열려서 맺힌 거고 하늘이 들어와 박힌 거야. 청포도에. 이때 하늘은 뭐라고 배웠니? 이상, 꿈, 어떤 목표. 이상과 꿈 정도, 뭐 희망도 괜찮아. 그리고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바다의 길이 열리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그렇게 되면 상황의 가정 뭐뭐 하면 요거 의인법이라고 배웠니 혹시? 바다가 가슴을 연다? 사람이 아닌 거 사람처럼 표현한다고 의인법이라고 배웠어? 그래? 자, 의인법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달픈 몸으로. 자, 손님, 기다리는 대상. 만남을 소망하는 거죠. 왜 고달프죠? 좋아. 오케이. 시련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달픈 거죠. 그 피곤한 몸으로, 힘든 몸으로 그때가 되면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때 손님은 뭐로 봐도 돼요? 광복? 이해돼요? 응. 내가 그를 맞이하여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라고 얘기하죠. 그를 위해선 내 손 다 젖어도 좋아. 함께 그래서 이 포도를 같이 먹고 싶은 소망. 조련도 아이야. 아이한테 시키는 거야. 부르죠. 아이를 우리가 청자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부르면서 우리 식탁엔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을 세팅해 두렴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미리 준비하는 태도는 역시나 어, 그를 그와의 만남에 대한 이거 왜 이래? 에 대한 소망과 그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상징적인 소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부분 부분 나옵니다. 요 뒤에 밑에 거 한번 읽어보죠. 1939년 8월 이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작품은 여름과일 청포도를 통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주제예요.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 자, 이육사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천마을이다. 조선 중기 대학자인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30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모여 살아온 곳. 자, 그의 고향 마을을 소개하고요. 이 마을 사람들은 퇴계의 가르침을 따라 조차는 따라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자,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 이런 것들이 뭐죠, 우리가 지조나 절개. 혹시 지조 절개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조나 절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치 않는 마음, 일종의 충성스러운 마음, 충성심 나라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효의 마음, 효도의 마음 이런 것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육사는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했다. 이 같은 교육으로 형성된 선비 정신. 자, 이육사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선비 교육을 통해 선비 정신을 지니게 됐습니다. 나라 위기가 처했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도 들어있다. 원천마을과 바로 그 옆에 다리한 하계 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30명 넘게 나올 정도로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졌던 것은 이와 깊이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선비교육, 자,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졌던 그 마을의 풍경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육사도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공간에서 자란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갔다. 가난과 질병, 투옥으로 고통스러운 길. 1944년 1월 16일 새벽 베이징의 어느 감옥에서 외롭게 숨질 때까지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었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고향의 풍경 속에서 저항운동, 독립운동가로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평생. 안타깝죠? 45년 8월 15일이면 광복인데 그걸 앞두고 1년 앞두고 1년을 좀 넘게 앞두고 돌아가신 겁니다. 계속 가보죠. 그래서 이육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났나 그 얘기고 이제 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청포대는 모두 유견인데 각 연이 이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의 내용, 시상은 시의 내용이란 뜻이고요. 시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 1, 2연, 3, 4연, 5연, 유경 따로따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 들어갑니다. 1, 2연에서 한여름에 들어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에 관해 말한다. 이 시에서 청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청포도 한 송이 한 송이는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 자, 보세요.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는 전설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 이때 전설을 꾸미는 말이 뭐냐면 얘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 요것이 바로 전설이에요.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삶, 그들의 꿈. 그것을 우리가 전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 뭐야 이거? 어떤 내용이 더 있냐? 이렇게 나눠볼까? 청포도알 하나하나에는 자, 좀 전엔 포도송이였습니다. 포도송이가 뭐예요? 한 송이 한 송이. 이해됐죠? 그런데 포도알 하나하나는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습니다. 얘는 뭐 상징한다고요? 희망. 그 희망은 뭐냐?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한 기대. 요것이 담겨 있다. 됐슈? 하루 너 안 춥니? 반바지? 괜찮아? 자, 3사형 갑니다. 자, 여기 뭐 조국 광복 일제시대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작품만 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만. 더 가죠. 자, 3, 4연에는 내가 바라는 손님이 언젠간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말한다. 사면은 그 손님이 찾아오는 날의 정경. 정경은 일종의 풍경, 상황 그런 거예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자,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 온화한 바람을 타고 돛담배가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풍경이 돼. 사면의 풍경은 험한 시절이 끝나고 소망하던 평화의 때가 온 것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사면에 이런 풍경은 왜 움직여 자꾸 사면에 돛담배가 바다 가슴력 이렇게 풍경은 어떤 때를 얘기한다? 소망하던 평화의 때가 온 것을 나타낸다. 평화로운 모습. 그런 상황일 때, 평화가 찾아왔을 때를 얘기해. 그럴 때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하느라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이 풍경의 주인공 손님은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런 때가 지금 현재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 때가 오면 손님이 온다는 겁니다. 고달픈 건 왜 고달퍼요? 어, 싸움으로. 일제에 대해서 싸우느라고 때문에. 자, 지금은 비록 물결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이지만 이때가 언제예요? 오케이, 일제 강점기이지만 조국 해방이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아직 온 거 아닙니다. 올 거라는 믿음이죠. 오연, 손님을 맞아 버릴 즐거운 잔치를 상상한다. 가치 있는 존재인 청포도로 차린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잔치. 이 잔치는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지난 일을 말하고 앞날을 그리는 말의 잔치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즐거운 잔치에 두 손 흠뻑 적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도 손이 더럽혀진다는 염려도 이 잔치판에는 끼어들 수 없다. 됐고, 유견. 이처럼 행복한 그날의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에 관해 이야기한다. 유견은 잘 익은 청포도를 담은 은쟁반과 손을 닦을 하얀 모시수건. 이거는 뭘 의미한다? 귀한 손님을 위한 정성을 의미한다. 이육사 시인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없는 투쟁의 삶을 살아왔다.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됐어. 앞에 내용 정리된 걸로 한번 들어봅시다. 맨 앞 페이지. 시 청포도를 봅시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 상징적 소재를 사용했다. 자, 그리고 무슨 색과 무슨 색의 색채 대비? 푸른색과 흰색의. 이때 흰색은 아주 깨끗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죠. 이 시 청포도의 화자, 납니다, 나. 나의 고향은 어떤 곳이냐? 청포도가 7월이 되면 익는 곳, 청포도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는 곳, 화자의 상황.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누구를 기다려요? 자,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럼 현재 긍정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요? 부정적인 상황. 지금 손님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건 손님인데. 자, 하고 싶은 소망은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먹고 싶고,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을 사용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려고 한다. 은쟁반과 모시수건은 정성을 의미하고, 자, 이육사의 성장 과정과 그 영향, 경상북도 안동군 출신, 조선중대 대학자인 태계 이황의 후손들,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슨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자,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선비 정신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있어. 자,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졌던 것. 이육사는 선비 정신의 소유자였다. 성장 과정에 미친 영향. 선비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자라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누구에 맞섰어요? 일제. 왜 일제인지는 아니?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 일제가? 오케이, 일본 제국주의죠. 자, 그다음 시상의 흐름에 따른 글쓴이의 시 청포도에서 한여름에 들어 본격적으로 이거는 청포도 특별한 의미가 말하는데 청포도에는 전설이 맺혔고 청포도에는 먼데 하늘 희망을 상징하는 이게 들어있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때 전설은 뭐다? 그 마을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던 얘기. 자, 사명과 자연은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오면 손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한 때를 가정하고 기다리는데 지금은 어떤 때다? 보통의 때, 현재는. 언젠가 하지만 뭐가 올 거다? 그것이 끝나고 소망하고 하나는 평화의 때가 올 거다라는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해방된 조국. 여기 믿음이죠. 손님을 맞아 벌일 즐거운 잔치, 파티를 상상하면서 두 손을 한뿍 젓는 건 이 자리를 위해 자기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 청포도를 담을 뭐죠? 전쟁반. 다 정성을 의미해요.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보죠. 시인의 삶과 관련 지어 볼 때, 청포도는 여름가을 청포도를 통해 조국 광복의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랬다. 해서연가는 이육사의 삶이 그렇고 선벽을 철저히 받았다. 일제에 맞서는 독립투사의 길을 걸었다. 혹시 너네 표현론, 반영론 이런 거 배웠어? 어, 네, 그거 들어가요. 자, 손님의 의미는 뭘 근거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가죠. 시대 상황.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 지으면 손님은 조국 광복, 해방된 조국을 의미하는데 요거 무슨 관점이죠? 이거 뭐라 그래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화면 어디, 여기로 갈까? 자, 작품이 하나가 있으면 작품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건? 오케이. 작품만 가지고 하는 건 절대론. 요것만 배웠습니까? 아니, 절대론이라는 용어만 배웠어? 내재적, 내재적 이런 거 배웠어? 어, 이게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라면 작품을 쓴 작가, 작품을 읽는 독자, 그리고 이 작품에 반영된 시대, 현실. 그럴 때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 작가와 관련돼서 해석하는 뭐라 그래요?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독자와 관련돼서 뭐라 부릅니까? 어려운 말이죠. 효용론. 시대 현실 관련된 거? 오케이, 반영론. 이때 독자와 관련된 효용론은 이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반성했어. 깨달았어. 반성, 깨달음. 교훈을 얻었어. 감동. 그런 것. 이런 말들이 나오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볼까? 그럼 요거 청포도의 의미를 조국 광복, 청포도에서 손님의 의미를 광복, 해방된 조국이라고 보면 이건 뭐예요? 반영론.
자, 이육사가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 뭐예요? 예, 표현론. 이때 손님의 의미는 독립운동을 함께할 독립투사, 함께 싸운 애국지사라고도 써있네. 애국지사 뭐 별로 어렵진 않아. 같은 말이야. 자, 그것도 아니고 시 자체만 본다면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요거는 절대론. 청포도는 어떤 시냐? 안역론적 관점에선 조국 광복을 노래한 거.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애국지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 절대론적 관점에서는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한 시. 이런 의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야, 이런 거 했니? 새로운 길? 안 했어? 이거는 일단 나오기는 할 텐데. 그냥 나도 봐. 자, 문학작품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독자의 지식, 경험, 그리고 독자의 가치관이라고 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다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별거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관상하면 좋은 점,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해석도 존중하게 되고 다양성을 깨달을 수 있다. 비평문의 뜻과 읽는 방법. 작품을 감상 해석한 뒤에 적절한 근거를 들어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음, 비평문을 읽는 방법은 비평문을 읽기 전에 일단 작품 자체를 먼저 내가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감상하는 거죠. 그리고 비평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근거 얘가 뭔지 해석과 근거도 구분하면서 읽고 타당한지를 평가하면서 읽는다.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1, 2연 특별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3, 4연은 리을, 믿음 5연은 장치 상상 6연은 니은 이렇게 됩니다. 우, 이 글은 청포도를 시상의 흐름에 따라 해석한 비평문. 오케이. 글쓴이는 시를 시인의 삶, 시의 구조의 근거예요. 조국 독립의 소망 이렇게 해석하려면 시의 구조가 아니라 시인의 삶과 관련 지은 거겠죠. 내가 말하는 손님은 해방된 조국을 상대한다고 봤고 하나의 해석만 있다고 생각하고 감상해서는 안 된다. 잠깐 쉬었다 문제 풀자. 자, 여기 1번부터 11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답은 뭐였죠? 4번도 써도 되겠네. 4어절하니까 띄어쓰기 4개. 띄어쓴 덩어리가 4개면 돼요. 그쯤 해도 되니? 자, 봅시다.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에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 그리고 5번에 1. 질문요. 5번은 좀 이따가 보고, 앞에 또 없어? 질문. 5번 봅니다. 이거 보세요. 시대, 일제강점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영론이에요. 이육사는 독립운동 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시인의 이름을 그대로 직접 언급했죠. 이거는 표현론. 그 다음, 이것과 이거는 할 거 없을 것 같아. 시에 나타난 표현. 그래서 이거는 내재론, 절대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죠. 그쵸? 시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 바탕이 아니라 시대를 바탕으로. 또 틀린 거 있니? 없어. 자, 갑니다.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음, 음, 어. 음, 청포도 말고 뭐 더 들어간다는 건 없니? 없고. 어,
자, 10번은, 9번, 10번은 빼놓고 합시다. 이거는 학습 활동에 들어있는 또 다른 시인데요. 아직 학교에서 안 나갔지. 그거 나가게 되면 그때 한번 건드리죠. 자, 그러면 8번까지 답 맞춰봅시다. 자, 6번에 3, 7번에 5, 8번에 4. 다 맞췄지? 자, 넘어가 보죠. 7번. 작품 해석 방법에 대한 관점이 민지와 가정이었어요. 잘 봐. 얘는 지금 요 용어를 봐. 시에 나타난 표현을 바탕으로 화자, 기다리는 대상. 이때 화자는 시 속에 등장하는 나야. 이때 화자는 나고 작가라고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작가로 보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거 뭡니까? 절대론.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은 자신의 경험. 이때 자신은 누구죠? 독자. 그럼 독자와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건 뭐예요? 효용론 얘기합니다. 2번 작가의 삶이 요거 표현론. 시대 상황이 반영론.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 오케이 효용론. 작품에 쓰인 단어나 표현을 중심으로 요게 절대론입니다. 답 5번. 또 틀린 거 없죠?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한 번에 다 풀까? 좀 그런가? 자, 5번까지 풀어보죠. 5번은 서술형은 풀지 않아도 돼요.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경, 풍경, 상황 이런 뜻이야. 풍경이나 상황. 채점해 되니? 오케이. 봅시다.
자, 1번에 1, 2번에 4, 3번에 3, 4번에 4입니다. 자, 기억과 같이 해석한 근거를 확인해 보죠. 본문 읽어보면 될 텐데, 기억 어디니, 기억. 이 작품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입니다. 조국 독립인 건 뭐예요? 시대 상황이죠. 그래서 1번이요. 네. 시인의 성장과 이거는 뭐예요? 애국지사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시인의 삶을 얘기하면. 너는 4번의 답이 1번. 다 맞췄어? 내가 뭐라 그랬어, 답? 아씨, 어떡하지? 이거 봐봐. 그게 맞거든? 근데 봐봐. 시인의 삶과 관련 지어 볼 때로 나왔으니까 이해됐니? 아, 이거 되게 애매하다. 학교에서 뭐라 그랬을까? 어쨌든 시인의 삶과 관련 지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했다. 아, 이건 좀 그런데. 답 4번으로 가도 돼. 4번으로 봅시다, 4번. 여기의 경우는 그래. 봐봐. 이렇게 분리해서 외워도 이렇게 해석했을 때 밑줄 쳐가지고 여기 주면 시인의 삶과 관련지었다고 이해해줘. 시인의 삶과 관련지었다고. 여기 문장까지 봐가지고. 그런데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게, 네, 그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 6번부터 9번까지 7번은 안 풀어도 되고요. 8번은 풀어봅시다. 됐니? 채점. 6번에? 6번에 4. 8번 해방된 조국. 9번에 5. 6번 볼까요? 이거 봐봐.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없어질 앞날을 대비한다? 말이 안 되잖아. 차분하게 읽었어야지. 그래서, 아니, 잠깐만. 6번에 몇이라 그랬어? 내가 답? 뭐 이상하다. 적절한 거 찾는, 1번. 한여름 들어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 말했다. 1번 적절.
내가 바라는 손님이 찾아오는 날의 정겨운 상상의 그림. 2번도 적절. 지금 느끼는 것은 언젠가 올 것을 믿을 만한. 3번도 적절. 이거 문제 잘못 나왔습니다.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네요. 답 4번 맞네요. 이게 문제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9번도 그래? 9번. 자, 요거 뭐죠? 9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여기 희수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반영하는 해석입니다. 이육사의 독립운동을 했을 때 삶을 반영한 해석이고요. 시 자체에 나타난 표현으로 해석한 민지. 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조국 강복이라고 해석한 거 맞고요. 재우는 손님을 동료로 삼으면서 애국지사로 해석한 것도 맞고요. 자, 민지 표현을 근거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해석했습니다. 희수랑 재우는 작품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달라 같은 시를 읽고도 배경 지식이 다르면 같은 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 희수와 재우는 배경 지식이 다르냐? 예. 지금 떠올린 말이 다르잖아, 서로. 다르니까 활용한 지식도 다르다. 마지막 5번. 세 명은 모두 작품 자체의 정보는 무슨 론? 절대론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자, 뒤에 문제 풀어볼까요? 1번부터 8번까지 한 방에 풀어봅시다. 1번부터 8번까지. 여기까지 풀고 지난번 숙제 내준 거 문제 풀게요.
응? 8번은 뭐죠? 새로운 길은 빼놔. 오늘 내가 따로 설명해 줄게. 패턴해볼까? 저. 자, 1번부터 불러드릴게요. 자, 1번에 3, 2번에 1, 3번에 2, 4번에 5, 5번에 4, 6번에 5, 7번에 가는 선비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했다. 나는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그 정도까지. 틀린 거 확인. 질문. 1번, 이 갈래. 이 글의 갈래는 뭐냐면 비평문입니다. 헐. 자, 비평문은 뭐냐면요. 아까 들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자, 보세요. 응? 어디로 사라졌지? 참. 아니야. 잠깐 봐봐. 여기 있다. 자, 비평문의 뜻과 읽는 방법. 이 글은요, 청포도라고 하는 이육사의 시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가 있을 때 그 시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이 글 전체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평론가의 글이에요. 평론가. 이해됐죠? 그런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문제예요. 이 글에 관련은 시니까 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음, 독자 자, 현실 상황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건요. 일종의 정책적인 글입니다. 우리 사회에 노인 고령화 시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뭐뭐를 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에요. 이런 글들. 3번은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글의 종류의 갈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논설문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해됐죠, 문제인지? 요 나머지는 비평문의 특징이에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1번 문제. 또 4번 가? 4번 가자, 4번. 해석의 근거. 글쓴이가 시를 해석한 근거와 유사한 건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시를 해석했죠? 뭘 가지고? 시인의 삶을 근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초반에. 이 글쓴이가 시를 해석한 근거는 시인의 삶에 관련지어 볼 때 청포도는 조국 광복의 소망과 믿음을 그려낸 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표현으로 볼 때니까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면 효용론. 1번은 절대론. 당시 시대 상황 고려 반영론. 자, 표현으로 보아 절대론. 264는 각종 운동단체 그래서 5번.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요거. 요거 뭐라고요? 절대론. 얘랑 얘가 절대론입니다. 독자에게 주는 영향, 효용, 시대 상황, 음, 효용론, 반영론. 또 질문 없어요? 요, 5, 6번. 5번 볼게. A에서 이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청포도. 본문에 있긴 있어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 B. 풍요롭고 세계에 대한 희망. C. 소망하는 때가 온 것임을 보여준다. C. 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D. 고달프면은 음식장만에 지친 게 아니라 손님이 누구 독립투사로서 애국투사로서 일제와 싸우느라고 고달픈 이라고 나왔어요. 이때 고달프는 답은 4번. 그다음 5. 나와 다에서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것 나다 어딨어? 여기 시인의 삶에 대한 얘기죠. 그죠? 시인은 그래서 어떤 정신 체계를 가지고 살았고 시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 그래서 6번 몇 번이에요? 6번에 5번이에요. 가족 관계는 없잖아. 그런 거 얘기 없죠. 성격적인 건 있을지 몰라도 5번. 다른 거 됐지. 요거 한번 봐봐. 윤동주의 새로운 길. 시냇물을 건너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숲으로 고개를 건너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나의 길은 늘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그 길에는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가고 바람이 일어나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비슷하게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가겠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숲으로, 마을로. 얘가 가고 싶어 하는 곳. 꿈. 음. 여기는 길에서 만나는 대상들. 긍정적이죠. 오늘도 내일도 이 말줄임표를 통해서 계속 가겠다는 여운을 주고. 그다음에 시를 보세요.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걸 수미상관이라고 불러요. 효과는 뭐냐? 의미, 강조, 운율, 형성, 형태적, 안정감, 시작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운까지 줍니다. 이 작품의 또 특징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대꾸라 그래요.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이런 게 문장 구조야. 뭐뭐를 뭐뭐해서 뭐뭐로. 뭐뭐를 뭐뭐해서 뭐뭐로.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이런 걸 우리가 대꾸라 그래요. 얘와 얘는 대꾸. 그리고 얘랑 얘가 대꾸. 얘랑 얘가 됐고 그런 거 썼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이지만 나중에 광복을 앞두고 일본 군한테 잡혀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생체 실험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추측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시대를 관련 지으면 이때 이 길은 뭐예요? 새로운 길은 광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 적절하고요. 그다음 가보죠. 자, 여기 봐봐. 시대 상황을 근거로 해석한 거 얘기합니다. 답 1번이네요, 그러면. 자, 일제강점기. 자, 2번 선제 봅시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게 느껴지는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일상에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시라고 생각해. 이건 뭐를 근거로 했어요? 내 경험. 나가 누구죠? 독자. 그래서 이거는 효용론. 시인 윤동주의 다른 작품을 보면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누구 고려한 거야? 시인을 고려한 거. 표현론. 또가 일연에 나타난 표현으로 보아 화자. 자, 표현, 화자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화자가 이루어져는 꿈이야. 절대론. 화자는 길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 다양한 사람 만나는 모습 같아. 그래서 이 길은 인생을 의미한다 생각해. 자, 화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요것도 절대론. 됐니? 자, 청포도는 우리 다음에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우리 내일 더 나갑시다. 내일 3시에요. 자, 그때 숙제 내줬던 거. 야, 우리 이거 몇 시에 끝나는 거지? 내일 2시 아니야? 내일 2시 아니야? 아, 미쳤어. 내일 2시에요. 2시. 끝나고 거의 저거 프린터 꺼내봐. 숙제 줬던 거. 어? 거기 그러면 영상으로 아, 볼 수, 볼 수 있지? 녹화해 놓을게. 그렇게 합시다. 시험 문제, 여기서, 자, 꽃부터 볼까요? 꽃 프린트. 자, 꽃 프린트 어떻게 했어요? 다 풀어왔어요? 안 풀려 있는 사람. 시요? 네, 꽃. 11시. 그래. 자, 다 불러줄게. 채점합니다. 어떻게 할래? 지금 안 풀어온 사람은. 내일까지 다시 또 들어올게요. 네. 그러면 지금, 좋아요. 다 불러드릴게요. 푼 사람만 채점합니다. 뭐지? 잠깐만. 자, 채점. 1번에 3, 2번에 꽃, 그리고 3번에 3, 4번에 5, 5번에 1, 6번에 5, 7번 빛깔과 향기. 적어 놓으세요. 7번 빛깔과 향기. 8번에 2, 9번에 2. 잠깐, 풀어온 사람이 그럼 누구야? 현우랑 하론이 둘밖에 없는 거야? 이씨. 10번에 2, 11번에 4, 10번이고요. 자, 10번에 2, 12번에 1, 13번에 4, 14번에 3, 15번에 5, 16번에 5, 17번에 2, 18번에 5, 19번 몸짓, 그리고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20번에 4, 21번에 5, 22번에 1, 23번에 3, 24번에 2, 25번에 1. 자, 여기 풀려 있는 거에서 질문 먼저 받아볼까? 틀린 거. 1번. 자, 1번. 잠깐만요. 프린트를,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화면을 씌워줘야지. 잠시 대기. 그래서, 중딩이.
중상, 요거, 요거, 그 다음 중, 반드시 일으키마, 2번. 굿. 1번.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대상이 야, 객관적은 아니야. 시는 객관적일 수 없어. 객관적이라는 건 남들이 쓰듯이 썼단 얘긴데, 이거는 나의 입장에서 쓰는 거야. 어? 이거 이 문제 아니니? 다른 문제니? 맞아요. 이거 1번 문제 이상한데? 이거 객관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대상이 지닌 속성은 객관적으로. 추상적 관념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 관념을 주관적으로. 이거 답 1번도 답이야. 1번, 3번 다 둘 다 답. 객관적 아니야. 자, 또 틀린 거. 8번 갈게. 지금 안 푸는 사람도 같이 따라와. 그냥 한 반 친구 밥을 같이 먹을 때 단짝이 됐어. 입맛과 식욕.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 무엇, 밥동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소망은 식욕을 채우는 게 아니죠. 뭐예요? 단짝이 되고 싶은 거죠. 밥 친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8번의 답은 2. 이해됐니? 음. 또 11번이요. 같이 따라와. 기억에 대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냐? 옳지 않게 본 겁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대상의 존재를 인식 다 적절해. 하나의 눈짓이던 게 하나의 몸짓으로 바뀌니 이름 그치? 하나의 몸짓이었던 게 눈짓으로 바뀌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 사이에 또 없어요? 현우? 없어요. 24번 어딨어? 여기 있네. 윗글에 나타난 주제의식 틀렸으면 몇 번 선택했을까 이 사람은? 뭐냐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고 자신 외 이것도 아니고요. 어? 여러 사람보다 한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 이거 꼭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서로 믿지 못하고 한 사람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 이거 문제 별로 안 좋은데요? 이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주제라기보단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대상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을 불리는 관계를 맺을 때 의미를 가지게 돼요. 1번 아니고요. 2번 한 사람과 여러 사람 이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관계를 형성하는 걸 의미 있게 보고 있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사회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아, 문제 버려. 괜히 풀어봤자 될까요? 나머지 또 됐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답 불러보죠. 두 번째는 어, 그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요거까지 채점하고 갑시다. 내일 마저 풀어오세요. 어, 채점 들어간다. 1번에 3.
2번에 4, 3번에 5, 4번에 2, 5번 주위 사람들 편하게 해준다. 빈틈없이 일을 해낸다. 6번에 5, 7번에 1, 8번에 1, 9번에 3, 10번에 5, 11번에 4, 12번에 3, 13번에 4, 14번은 나이, 외모, 활동 시간, 활동 영역 같은 것들. 15번에 3, 15번에 3. 그 다음 16번에 5, 17번에 1, 18번에 5, 19번에 4, 20번 기억은 제가 김대호입니다. 니은은 제가 길이가 긴데요. 정도. 21번에 5, 22번에 4, 23번에 5, 24번에 3. 질문. 20분 3번. 자, 3번부터 갈게. 앞에 번호부터. 3번. 기억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기억이 어딨냐면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호기심을 자극하겠죠. 관심과.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는 뭐라 그랬니? 2번. 객관적 평가 아니에요. 이 작품은요. 나라고 하는 소설 속의 서술자가 자기의 주관적인 인상을 나의 입장에서 인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평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김밥 아줌마나 빵떡 모자 아저씨를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 9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시우라, 너 확 그냥, 자, 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예술인 덕분에 카페가 발전하게 된 배경을 의미한다가 디귿인데, 디귿을 보면, 앞뒤 연결상은 나도 잘 모른대잖아. 봐봐.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가 많아진 건지, 아니면 카페가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아진 건지, 정확하지 않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예술인들 덕분에 카페가 발전했다. 일 수도 있지만 카페가 이렇게 예쁜 게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수도 있다. 둘 중에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해됐니? 틀렸으면 몇 번 선택했어? 5번. 5번. 도덕적으로 어지러운 분위기의 술집과 차별화된 예술적 감성. 뭐냐면 여길 잘 읽어봐야 돼. 빈약한 자, 술 좋아하는 빈약한 종의 사정의 쟁이들, 예술가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다. 싸단 얘기야. 요 카페들에. 자, 태폐와 활락으로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여느 술집. 얘는 되게 어, 부도덕한 어떤 환경의 술집이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사이 16번. 16번. 자, 니은과 유사한 표현 방법, 아니, 기억. 키가 크다 보니 신체 다루문도 남들보다 유별나게 길다. 모도 길고. 요거는 나열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나열이라든가 대조. 나열, 비슷한 거 계속 나열하는 거. 16번에 답은, 그렇네, 여기 별 하나의 주어, 별 하나의 사람, 요런 게 16번의 답은 그래서 5번. 9번. 19번 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 소설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별명에 대한 유래, 김대호 씨, 긴데요. 서술자의 평가, 어떤 사람이야 그는 길고 느린 사람은 존재하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일화, 에피소드 제시하고요. 입체적 인물, 요게 문제입니다. 입체적 인물을 제시했다는 건 소설 속에서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된다든가 착한 사람이 악하게 되는 성격의 변화가 있는 인물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호 씨는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19번에 4. 또, 그러면 없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까지 안 풀려 있는 사람들 다 싹 다 풀어 오시고요. 숙제는 내일 더 드릴게요.